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G7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홍콩 문제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대중국 비판 수위가 천안문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30개월 만에 월 수출 100억 달러대에 진입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 3대 품목 수출이 2달 연속 성장했습니다. 택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택배사들의 분류 인력 3,000명 추가 투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배 원가 인상에 따라 소비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최장 16년이나 신고하지 않고 숨긴 하이트 진로에 대해 공정위가 박문덕 회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6개 계열사와 친족 7명 등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늘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에서 도약을 도전하면서 도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 시작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약간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의 상승하는 종목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보다는 기술주 또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상장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밖에도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들 많은데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한 주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자세한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24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3,25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59% 상승한 99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3,75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897억 원, 외국인이 823억 원 매도세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391억 원, 기관이 13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47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제지 관련주, 미디어 관련주, 바이오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여행주, 전선주가 있습니다. 먼저 제지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펄프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제지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 나타내는 제지주인데요. 현재 국일 제지가 3.89% 상승한 5,8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무림 PMP 현재 8.94% 상승한 5,850원. 무림 페이퍼 급등세 나타냅니다. 25% 올려서 하면서 3,8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풍 제지 2.6%의 강세, 무림 SP까지 10%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디어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디지털조선이 전당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소식에 디지털조선은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디지털조선 현재 29.79% 상승한 5,2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KNN 9.14% 상승한 2,15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경제TV 3%의 강세, TBC 3%, 아시아경제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탑9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0.88% 상승한 15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시젠이 5.13% 상승한 6만 5,600원, 알테오젠이 2.66% 상승한 7만 7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진원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의 가치가 이 4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현재 8.73% 상승한 2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여행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선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정 받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3.10% 하락한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2%, SMCNC가 3%, 참좋은여행이 2.71% 빠지면서 1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종까지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선주 살펴보시죠. 네, 전선주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을 필두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 5거래일째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대한전선이 3.22% 하락한 3,00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2% 약세, 대원전선 2%, 가온전선 0.98%, KBR메탈까지 1%의 약세 나타내고 있는 전선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상승세는 자회사들의 성장과 가치 현실화를 통해서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장중에 14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한때 장중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7일부터 연속 상승 중이고요.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현재 4.06% 상승한 1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지주들도 상승을 하고요. 또 엔터 그리고 바이오주들 상승하는 가운데 한동안 상승했었던 여행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지금 객장 상황은 어떤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제넥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현대제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한 이러한 바이오 업종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바이오주들의 상승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대부분의 좀 아시아 증시가 좀 휴장인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미국의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소강 상태의 흐름, 즉 관망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이제 실물 미국이라든지 중국 등의 이제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수는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좀 업종별,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그런 또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향후에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 그러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도 탄소 줄이기 정책에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신재생 관련주까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한 주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좀 강세를 보였던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주요 일정들 소개해 주시면서 시장 전략 좀 챙겨주시죠.
예,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국내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가 오늘은 단오절 연휴에 따라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 없이 국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이스타항공 본 입찰이 있습니다. 일단 LCC 부분들에 있어서 항공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에 있어서 4월 산업생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지금 각국의 산업생산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로존도 과연 4월 달에 산업생산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한데요. 물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바이오 산업 전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들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은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잇따른 그러한 경기지표 호조세 이런 것들이 다음 날 있을 FOMC 회의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관련주들이 빠집니다만 EU가 코로나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여권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EU가 가장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지급준 비율을 내일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분율 인상 소식 이런 것들이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국내 원화와 달러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수요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지금 과연 증시가 다른 변동성으로 꺾이게 될 것인가 상황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가 특별히 증시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단어들이 나옴에 따라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월달 미국 시장에 있어서 수출입, 그러니까 수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이거는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발표가 나고, 서울에서 VR, AR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들의 항배가 결정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VR과 AR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이 쉬었죠. 이런 것들이 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구글에 대한 갑질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방지가 이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훈풍이 불고 있는 플랫폼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규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억눌렸던 소비가 일시에 특히 온라인을 필두로 해서 펼쳐지게 된다면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가 변동을 가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의외의 단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무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지난주 동안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금요일부터 조금씩 변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6원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달러는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5월 미시건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던 가운데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에 미국의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는 86.4를 기록하면서 전월 82.9 그리고 시장 예상치 84.2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약간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재개방과 그리고 고용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서 소비 심리는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6월에 ECB 통화 정책에서 다음 분기 PEPP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결정을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달러 대비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유로존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 표명에 유로달러 환율은 1.21달러 선에서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달러 지수는 그래도 높은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약해지면서 90선대에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6월의 FOMC 핵심은 FOMC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냐는 점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CPI가 급등을 했으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근까지는 연준의 시각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현재 페드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변수는 고용이며 현재까지는 페드의 타겟에 못 미친 상태로 경제 활동의 참가율 회복이 물가 상승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이퍼링의 논의 가능성만 시사한 채 이전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전망이 큽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기 테이퍼링에 공감하는 FOMC 위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 또한 기존의 기조에서 얼마나 다른 스탠스를 보일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점도표 변화 가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중간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과 환율의 상당한 불안감이 약간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수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 전망 속에 상승을 지속했고 세계 에너지 기구가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2022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IEA는 수요 회복을 고려해서 현재 오펙이 예정된 증산 규모보다 더 많은 증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타이트한 수급 현황을 언급한 점도 유가 상승에 기인했습니다. 유가는 전일 대비 0.88%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 회복 마감했습니다. 한편 금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달러도 같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한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 영향을 받았습니다. 3년물의 경우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마감 직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3년물은 하락 마감했고 국고의 10년물은 강보가 마감했습니다. 창의 기념사를 통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국채 금리는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에 하락세를 뒤로하고 소폭 반등을 했고 가파른 하락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FOMC가 지금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대기하면서 관망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미국의 6월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점도 금리의 추가 하락을 제한시킨 요인입니다. 미국 달러는 오는 15일과 16일에 열리는 FOMC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FOMC는 오는 8월부터 9월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파월 의장은 어떠한 연준의 대응에도 최근 기대가 하락을 반영해서 온건한 스탠스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험 신호와 달러와 약세의 우호적이나 최근에 영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8,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은 달러화에 조만간 계속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달러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게 가장 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함지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공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66.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가 15.9%로 포트 제외됐었고 오브스템이 0.9% 수익 구간, 또 네이버는 17.7%, SM가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로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TS 인베스트먼트는 24.2% 수익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로 포트 제외되고 보성바텍이 12.7%, MGM이 10.1%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다음 종목들 보시면 보령제약이 12.9% 목표가 달성했고요.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로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제로투세븐도 11.1%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HMM은 20.2%로 포트 제외됐었죠. 네, 현대코퍼레이션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15.4% 수익 내줬었고 한전산업이 4.1% 포트 제외됐고 금호석유가 21.3%로 손절가 터치했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한일네트워크스 지난주에 7.5%에서 손절가 됐었죠.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3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남해화학, 대상 담겨 있고 남해화학이 1% 수익 중입니다. 네, 도너리포트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봐야 될 텐데요. 잠시 후에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로 다룰 만한 내용들 좀 여쭤보려고 하려고요. 앞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권이고 그리고 특징적인 업종들 살펴봤는데 또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업종 중에서 오늘 미디어 그리고 엔터주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상승하는 이유와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디어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말에 대강연회 때 12월에 여러분들께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로 엔터주들과 이제 컨텐츠 관련 주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뭐 음악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서 지적 재산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OTT라는 이런 뭐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을 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임금 그리고 기술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앞서왔거든요. 뺏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조업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국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반도체라든지 하이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뺏기지는 않겠지만 당장 디스플레이 시장만 보더라도 중국에게 굉장히 모든 걸 이제 다 뺏겨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버린 부분이고요. 저인건비에다가 그리고 기술력 격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제 잠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서비스 사업으로의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레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비스 산업 관련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SN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유튜브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 사업들이 시총 상위권을 좀 장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 치고 나가서 미국이 하고 있는 사업을 뺏어올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생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산업 생태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컨텐츠 쪽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가입자들의 뭐 이런 가입자 수를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북미 시장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장보다는 아시아 쪽을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시아 쪽에서 먹히는 컨텐츠를 찾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컨텐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기생충이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미나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BTS 같은 경우 글로벌적인 이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 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에서의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다. 결국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도의 성장을 거치는 나라들과 인건비가 싼 나라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잘 단련된 뭐 숙련된 이런 인적 자산들이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뭐 반도체를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한다든지 자동차를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문화적인 측면은 어떻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컨텐츠 산업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뭐 에이스토리라는 기업이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 이제 그 공급을 했던 킹덤이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대히트를 친 부분들도 이제 크게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 드라마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예능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부분들이 이 OTT 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런 미디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발적인 테마적인 이슈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좀 지속 성장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키워가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시장이 좀 아시아에서 조금 더 투자가 들어오는 듯한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AS를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도너 리포트에 세 종목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뭐 수익 매도를 좀 팍팍 하고 이렇게 조금만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완전히 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31,700원, 800원대에 지지받던 구간을 다시 올려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21선 위에까지 이렇게 한번 돌파를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 이러한 이제 추세 저항 자리를 오늘 이제 벗겨내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추세대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와서 뭐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 보여진다면 더 좋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정도의 흐름을 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거래량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무난하게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뉴스 보신 것처럼 셀트리온 관련해서 삼상 이슈가 있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 다 괜찮게 움직여줬고 제약바이오의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일전에 그 메디포스트처럼 1세대 그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포스트 역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세 저항만 잘 벗겨내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내일 정도 한 21선 위에 안착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뭐 신규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남해화학인데 남해화학은 뭐 계속 매일같이 이제 리뷰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비료 관련주고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굉장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농작물 작황 상태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인 곡물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 사용량 역시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신사업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 조정받다가 또 강하게 바로 반등이 나왔죠. 이 신사업이 이제 암모니아수를 활용한 반도체 소재 산업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선박 관련된 연료,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연료를 뭐 수소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태양광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기술력 가지고는 좀 현실성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남해화학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암모니아를 활용한 뭐 연료 이것도 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지금 암모니아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이걸 활용을 해서 비료로 만들고 있는 기업은 남해화학밖에 없어요. 상장된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오늘 상승 흐름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전고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자리 돌파한다면 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보유하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곡물 가격 상승은 계속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인데요. 뭐 이제 종갓집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청정원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원 말씀드렸죠. 이 식품 첨가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뭐 3만 원이라는 이 장기적인 박스권의 상단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눌림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번 파동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구간 살짝 지금 이탈시키면서 전저점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62평선과 121이평선의 정배열 구간으로 좀 진입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평선 기준으로는 61선이 저점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앞에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추세 저항을 그어봤을 때 주봉상 이렇게 그어봤을 때 지금 뭐 전저점 구간에 지지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이고 식품 관련주들 앞으로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 높고 1분기 실적이 한 540억 정도였는데 이게 한 4분기 정도로 하면 2천억 정도.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이 금액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점 구간이다 생각되는 전저점 구간이라든지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에서는 분할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고 식품 관련주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거래량이 한 차례 크게 나오고 나서 조정기를 좀 거쳤고 이번에도 거래량 좀 크게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기를 좀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코 뭐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봉을 봤을 때는 뭐 5월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3만 원을 돌파할 때는 대단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 받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도 이 시간에 도와드리죠.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서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원이요. 세원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050원에 5%입니다. 6,050원에 5% 비중.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오늘 했어요, 오늘. 오늘 매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요 회사가 이제 예전에 IA랑 뭐 IA 네트워크스하고 뭐 요렇게 이제 다 연관돼 있는 그런 기업인 거는 아시죠? 그건 모르고 뭐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미국의 뭐 포드 여러 자동차 회사하고 제휴해서 어떻게 무슨 네, 맞아요. 이상이 좋은 거 와가지고 제가 샀어요. 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사실 지금 앞에 보시면 그 IA라는 종목하고요. 뭐 IA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뭐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요번에 이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투자 관점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소차 뭐 공준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코나 부품을 공급 부분 때문에 전기 수소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섹터로도 이렇게 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올해 뭐 1분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이 뭐 한 4억 정도, 연결로 보면 뭐 2억 정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앞에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좋게 나온 부분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뭐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런 섹터들의 흐름 그리고 전에 이제 수소 테마들이 다 같이 한번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친환경 자동차 섹터들도 바닥을 다질 만큼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반등 흐름은 저는 이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이 추세 저항 자리, 요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 부근인 한 6,5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사실 2분기에 뭐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현대기아 자동차 실적 굉장히 이제 지금 판매량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어떤 뭐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저항대를 좀 돌파해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신 건 아니시죠? 한 7,000원까지 봤어요. 한 7,000원 정도요.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6,500원을 일단은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종가에 이 가격대 위로 안착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요 정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시고 끌고 가신다면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해 보시면서 6,500원 구간 뚫어주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넥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6,800원에 비중 5%인데요. 사실 제넥신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도 86,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제넥신은 제가 이야기 드릴 때마다 정리를 하시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네.
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신 관련주였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이 전략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백신 투자는 할 거고 백신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개발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성공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넥신이 이제 작년에 올랐던 거는 이런 백신이 뭐 글로벌적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뭐 한 100만 원 가 있어도 이상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 현재 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백신 종류만 하더라도 뭐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넥신이 백신 쪽에서의 뭐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서 국내 백신으로서 이렇게 뭐 시판을 하게 되는 시점에는 아마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끝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딱히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재료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그런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넥신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가 좀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평단이 뭐 96,000, 97,000원 정도, 약 한 17% 정도, 14% 정도, 10% 정도 되나요? 손실이 한 10% 이낸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요번에 급락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온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여기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네. 종목을 보내주신 분이 오늘 손절하고 나머지 비중만 남은 거래요.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더 가져가도 될지 그게 궁금하셔서 문자 주신 거래요. 자, 그러면 네.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이 저점 구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이 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들끼리 연결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면 지하실로 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반등하는 흐름이 반등하는 흐름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손실폭 조금 줄여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넥신 지금 오늘 손절을 하셨는데 그 추세 하단 그어드렸습니다. 거기 이탈하면 정말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보내주셨는데 4,3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렇게 고공행진할 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안타깝습니다. 네네. 정말. 아니 정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올라갈 때 중간에서만 잡았어도 크게 수익이 나셨을 텐데 하필이면 또 최근에 잡으셨어요. 이게 분명히 이제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이 며칠 나오니까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반등은 제 생각엔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예요. 지금 가격대가. 그래서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24,000원이나 그 정도 오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는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시세가 일단 한 차례 그 원전 관련해서 다 같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만 노려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반등 정도만 노려서 일단 빠져나오시고 정말 기업이 마음에 든다 하면 시간 한참 잘 지켜보시다가 제 생각에는 뭐 한 2만 원 이하로 내려올 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사모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아직 못 채택이 안 되신 분들은요. 잠시 후에 마감이면 60분의 승부에서 더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나 문자 아직 안 보내셨더라도 지금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또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그 동양물산이 이름이 바뀌어서 TYM으로 이렇게 이름 바뀌었는데 네. 전 동양물산 전혀 하고요.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 2개 준비를 했어요. 이 TYM이라는 회사는 앞서서 이제 동양물산이라고 해서 이제 도노리포트 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포트에는 일단 편입을 못했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인데 TYM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기계 쪽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전체 한 90% 정도가 농기계 매출이다 보니까 나머지 쪽은 뭐 담배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지만 딱히 뭐 그렇게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농기계 쪽을 보는 이유는 앞서 이제 비료 관련주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농기계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농작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뭐 또 갈아야 될 거고 땅도 갈아야 될 거고 뭐 그런 뭐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발 이제 미국향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128억으로 굉장히 좋아졌고 작년에 이제 291억 영업이익 굉장히 한 2배 정도로 이제 2019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전년도보다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요걸 이제 한 영업이익 400억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저항 자리에서 지금 약 한 6개월 이상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식료품 가격 상승 그리고 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뭐 그런 수혜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서 나중에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인데요.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86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인데 지금 뭐 소형주답게 거래 대금도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아요. 보면 10억 정도 평균 한 1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이제 한 차례 좀 늘어났죠. 170억 정도가 나오고 100억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뭐 한 38억 정도,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 기계를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어, 뭐 척 실린더, 그러니까 이제 기계 부품 관련 섹터에 있고 기계 부품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선박용 엔진 기어라든지 그리고 풍력 발전용 기어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생산하던 뭐 공작 기계 쪽에서 좀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박용 뭐 엔진 기어, 풍력 발전용 기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선박 관련된 섹터들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소형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터보 컴프레스 기어라든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공작 기계 관련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을 갖다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 소형주인 이유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적은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사로 이제 이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현대위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 로템 등의 이제 고객사로 이런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이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수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지만 바닥권에서 다양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 제가 이제 주유소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현대코퍼레이션과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우크라이나 이제 고속철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로템에 납품하는 서암기계공업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을 기계 쪽에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YM 동양물산이죠. 전 동양물산이고요.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저희 도노리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입장하셔서 잠시 후 3시입니다. 한 15분 뒤에 공개가 되니까요. 종목과 가격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주연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에서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오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